자, 추출 문제 좀 이어서 가겠습니다. 968번부터인데, 자, 이제 정규분포가 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규분포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x가 정규분포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시그마라고 한다면 n개를 뽑아내서 평균 낸 값 x바들은 평균이 유지되고요. 이 표준 편차가 루트 n으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표현이 된답니다. 라는 것 가지고 있는 문제 볼게요. 968번 보면 x라고 쓰기 전에 먼저 따는 x가 정규분포 4,8의 제곱을 따라간대요. 근데 이 중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요. 크기가 4인 표본을 추출해서 평균을 내고 싶습니다. 그걸 x바라고 쓰겠대요. 표본 평균. 당연히 얘는요. 평균 그대로 유지되고요. 표준 편차만 루트 4로 나눠져서 즉 2죠. 표준 편차가 4가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묻는 게 뭐냐면 x바가 8, 2, 3, 1 확률을 좀 물어봤습니다. 요거 그대로 표현하면요. x바규로 8, 2, 3, 1 확률을 계산해서 이 문제잖아요. 그럼 요거 우리가 표준 정규분포표 나와 있으니까요. Z로 바꿔서 해석하는 뜻이겠죠. Z 바꾸겠습니다. 자, x바가 8 이상이면요. Z로 바꾸면 8에서요. x바는 우리가 이거 해석하는 겁니다. x는 그냥 x바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그냥 뭐 미끼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그 기본 바탕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건 x바입니다. x바가 8 이상이면은 z 바꿀 거니까 8에서요. 평균 빼고요. 8에서 4 빼고요. 표준 편차 4로 나눠야 되겠죠. 결과적으로 z값 1 이상의 확률을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z값 1 이상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읽을 수 있죠. 0.1 이렇게 나오네요. z곱선 읽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따로 설명 안 하고 바로 결론 이끌어낼게요. 쭉 다 같은 문제고 1004번이 조금 까다로운데요. 1004번 보겠습니다. 1004번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있는데요. 평균이 3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자, 그거 x라고 하겠습니다. x가 제품 개별 하나씩 측정했을 때 평균이 30이고요. 표준 편차가 50인 그런 분포를 따라간대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이 제품을요 100개를 한 묶음으로 해서 100개를 한 상자로 취급하겠답니다. 100개를 한 상자로요. 자, 그럼 100개를 뽑아내는 것의 평균 x바라고 할게요. 100개를 한 상자입니다. 한 상자의 아래 한 상자를 평균 내보면 당연히 평균 무게는 30 길이죠. 길이는 30cm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100, 즉 10분의 1이 되면서 5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상자는요, 이 상자는 평균적으로 길이가 30이 나오겠지만, 이 상자 안에 있는 이 제품의 평균 길이는 30이 나오겠지만, 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나 굉장히 길이가 적게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하게 이 상자의 평균 길이가 20일 이하이면, 상자의 평균 길이 x바죠. x바가 20일 이하이면 불량이라고 합니다. 불량 상자예요, 불량 상자. 즉, 이 확률만 먼저 구해볼게요. 이것은요, 즉, Z로 바꾸면요, 21에서 30 빼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1.8인가요? 즉,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나 Z곱선 읽을 수 있을 테니까 0.04가 나오네요. 즉, 무슨 말이야? 이 뜻이, 이 제품은 한 상자로 만들었을 때, 이 100개를 한 상자로 봤을 때, 이 상자가 불량품일 수도 있고요, 정품일 수도 있고, 양품일 수도 있을 텐데, 0.04의 확률로 불량이 생긴답니다. 0.04의 확률로 불량이 생긴대요. 즉 4%의 확률이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문제의 전환입니다. 이때 이 상자 3,750개를 조사한답니다. 상자가 이제 계속 나오겠죠. 상자가 계속 나올 텐데 이 상자 조사해보고요. 이 상자 조사해보고 이 상자 조사해봐서 3,750개를 조사했을 때 운이 좋으면요. 이 3,750개가 모두 다 양품일 수도 있고요. 운이 진짜로 안 좋으면요. 이 3,750개가 모두 다 불량일 수도 있을 거예요. 즉 0.04는 불량의 확률일 뿐입니다. 근데 3,750개를 조사했을 때 불량 상자가 특별하게 168개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래요. 선생님 예전에 이항분포와 정규분포가 섞이는 문제가 좀 어렵다고 예를 들었는데 한번 또 나왔네요. 자, 이때 이 제품의 상자의 개수입니다. 상자의 개수, 뭐 i배라고 합시다. 불량 상자의 개수. 불량 상자의 개수는 3,750개 중에서
빵개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한 개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두 개가 불량일 수도 있고요. 3750개가 모두 불량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y는요. 0, 1, 3750까지 확률을 계산해 보면 이 확률이 보다 컨비네이션 2에만 계산해 보면 0.04의 1제곱, 양곱 0.96이죠. 0.96에 3749제곱, 그 다음에 3750,1 이렇게 쓰니까 C1로 써지겠죠. 이런 것처럼 이 y라고 하는 것은요, 이항분포의 모양새를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불량 상자의 개수는요. 그래서 얘를 이항분포로 바로 표현을 할게요. 이 y는요, 이항분포 총 개수 3750개, 불량 확률 0.04가 되죠. 그럼 이 안에는 자연스럽게 이 평균, y의 평균이 두 개 곱한 값이죠. 3700 곱하기 0.04가 150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분산은 3750, 0.04에다가 연산하면 0.96을 곱하겠죠. 그럼 얘가 144가 나와요. 그러면 얘는요, 평균과 분산이 나왔으니까요, 자연스럽게 우리가 정규분포로 표현을 해도 좋겠네요. 정규분포 평균 150입니다. 150. 그 다음에 분산이 144니까요, 12의 제곱이죠. 자, 여기에서 최종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불량 상자의 개수입니다. 불량 상자의 개수가 168개 이상 나올 확률을 최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럼 얘도요, Z로 바꿀게요. Z로 바꾸면 168에서 150 빼고요, 12로 넣으면 1.5가 되나요? 그래서 최종 결과물이 1.5 이상의 Z곡선을 읽어보면 0.07이 나올 거예요. 자, 정규분포 있고요. 추출해는 작업이 있고요. 그걸 불량이 생기는 확률 계산하는 거고요. 다시 불량품의 개수로 들어와서 불량품의 개수가 이항분포로 써지고요. 자연스럽게 정규분포화 되죠. 그런 다음에 다시 Z곡선을 읽어라 라고 해서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좀 유념 있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1008번은 자, 어떤 인터넷 강의 업체에서 조사를 한답니다. 한 명씩 인터넷 강의를 시청한 사람의 한 사람당 다 조사한 거예요. 그 시간을 한 사람당 시간입니다. X라고 쓰겠습니다. X가 평균적으로 2260분이고요. 표준 편차가 240인 그런 정규분포를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4명을 추출해내야 돼요. 이때 4명의 평균 낸 값은 당연히 X 바로 썼을 때 2260은 유지되고요. 이 표준 편차가 루트 4 2로 나눠져서 120의 제곱이 되겠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4명의 시청 시간을 모두 더할 때 4명의 합이 만분 이상의 확률을 지금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이걸 기호로 썼어요. 한글을 어느 정도 기호로. 자, 그러면 4명을 합했을 때 만분 이상이라는 얘기는 자, X반은 무슨 뜻이냐면 4명을 평균 낸 값이에요. 4명을 평균 낸 값이 X반입니다. 4명을 평균 낸 값이 X반. 그러면 4명의 합이 만분이라는 얘기는 그냥 등호만 한번 해석해 볼까요? 4명의 합이 만분이라는 얘기는 4명의 평균은 4명의 합이 만분이니까 4명의 평균은 4로 나눠서 2500이라는 뜻일 겁니다. 자, 그럼 4명의 합이 만분 이상이라는 얘기는요. 무슨 뜻이냐면요. 4명의 평균이 2500 이상이라는 이 뜻일 겁니다. 자, 4명의 합이 만분 이상이라고 했어요. 4명의 합이 만분이라는 얘기는 4명의 평균은 2500이라는 뜻입니다. 즉 4명의 평균이 2500 이상이라는. 자, 4명의 평균 기호가 뭐라고요? 4명의 평균이 바로 X바라는 기호라고요. 즉 X바가 2500 이상의 확률 계산해라. 자, 그대로 Z로 바꾸겠습니다. 2500에서요 2260 빼고요 120으로 나누면 이렇게 되나요? 따라서 2 이상의 Z곡선을 읽어내면 0.0282 이렇게 나오네요. 자, 합에 대한 내용 4명의 평균, 보통 평균을 바로 X바로 많이 물어보지만 어떤 그것들의 합이라고 정보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4명의 평균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1014번. 자, 어느 회사에서 하루에 10만 개의 비누를 생산한답니다. 근데 하나씩 조사해 봤더니 하나당 무게입니다. 하나당 무게. X라고 썼을 때 X가 평균이 100이고요. 표준 편차가 2인 그러한 분포로 따라간답니다. 그런데 4개를 한 묶음으로 팔게 돼요.
4개를 한 묶음으로. 그럼 4개의 평균값 x 바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100이겠고요. 표준 편차는 루트 4 2로 나눠져서 이렇게 되겠죠. 4개를 묶음한 겁니다. 4개를 한 묶음. 이랬을 때 그것을 한 단위라고 하겠습니다. 4개를 한 단위라고 표현했어요. 4개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단위라고 표현을 하기로 했어요. 한 상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개를 한 상자로 했을 때 이 상자. 이랬을 때 이 한 상자의 무게가 392 미만인 것. 한 상자의 무게입니다. 한 단위의 무게가 392 미만이면 불량품으로 간주한대요. 자, 그럼 일단은 불량품이 나올 확률부터 계산할게요. 한 단위의 무게가 392 미만일 확률부터 계산하겠습니다. 자, 한 단위의 무게가 392라는 뜻은 등으로 볼게요. 392라는 뜻은요, 한 단위가 몇 개라고요? 4개를 합한 거라고. 4개 합한 거라고. 즉, 4개의 합이 지금 392라는 뜻이라고요. 그럼 4개 합이 392라는 얘기는요, 결과적으로 4개의 평균은, 4개 평균, 4로 나눠야 되겠죠. 4, 9, 36, 4, 8에 32. 4개의 평균이 98이라는 뜻이라고요. 즉, 4개의 평균, 기호 x바라고 표현한다고. x바가 98이라는 뜻이라고요. 여러분, 부동하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일단 등으로만 설명을 드렸어요. 자, 한 개의 무게가 392 미만, 4개 합이 392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즉, 4개 평균은 98 미만이라는 뜻이에요. 즉, x바가 98 미만이면 불량 단위라고 하겠답니다. 자, 확률 계산할게요. 즉, z로 바꾸면 98에서 100 빼고요. 이걸 나눠야겠죠. 마이너스 2입니다. 즉, 이걸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2 미만은 0.0228 이렇게 나올 겁니다. 제도 읽으면. 즉, 0.028의 확률로 불량 상자, 즉 불량 단위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총 10만 개 중에서 불량 단위가 몇 단인지를 평균적으로 보라고 했는데요. 자, 10만 개. 그래서 잘못해서 10만에다가 0.028 곱하면 안 됩니다. 10만 개는요, 10만 개. 낱개로 10만 개입니다. 얘를 우리가 4개씩 한 상자, 즉 한 단위로 만들 거니까 10만 개는요, 2만 5천 상자, 2만 5천 단위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즉, 이 회사는요, 2만 5천 단위를 생산해냅니다. 그런데 불량의 확률이 0.028이니까요, 2만 5천 곱하기 0.028 만큼은 불량 단위가 불량 상자가 생길 거예요. 단위가 조금 이해하기 힘들면 상자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얘는 570 단위의, 즉 570 상자가 평균적으로 불량 상자로 나타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21번. 1021번 보면 모평균이 9.27이고요. 모 집단의 변수를 x라고 되겠습니다. 평균이 9.27이고요. 표준 편차가 4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씁시다. 이랬을 때 크게 64개를 평균 내에서 64개를 추출한다고 해요. x 받아왔으면 평균은 9.27 유지되고요. 표준 편차가 루트 6에서 8로 나눠져서 2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x 바가 c 이상일 확률이 0.9830 이하가 되랍니다. 좀 기호가 좀 부동가 좀 중턱되어서 좀 어려울 수도 있을 텐데요. 아무튼 z로 그대로 바꾸겠습니다. 자, x바 z로 바꾸면 z로 바꾸면 c에서요 9.27로 나누고요 9.27 빼고 2분의 1로 나누겠죠. 이랬을 때 얘가 0.9830 이하가 되더랍니다. 자, 요거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편의상 네모라고 말해볼게요. 네모. 자, z곡선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게 되면 z곡선의 정보가 여기에 1.96까지 가고 0부터 1.96, 그 다음에 여기 2.12, 여기서부터 2.12까지가 0.4830, 그 다음에 2.17까지 0부터 2.17까지 z곡선 0.485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랬을 때 이 네모라고 표현하면 이 네모 값이 z값이 네모 이상입니다. z값이 네모 이상이 딱 등호만 해서 해볼게요. 딱 등호. 딱 0.9830이 되려면 이 네모 값은 네모 이상의 확률이 0.9830을 이 z곡선 거의 대부분 다 차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0.9830이 되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얼마인가요? 2.12죠. 마이너스 2.12 이상이 딱 0.9830 나옵니다. 마이너스 2.12 이상이 딱 0.9830 나와요.
그런데 0.9830보다는 조금 적게 나옵니다. 조금 적게 나오셨대요. 그럼 결국은요, 이 네모 이상은요, 이것보다는 색칠한 것보다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읽으면 어느 기준 오른쪽으로 읽었을 때 0.9830보다 조금 적게 나오려면 한 이쯤에 있어요. 여기 부분 마이너스 2.12보다는 오른쪽 영역을 읽어내라 뜻이겠죠. 따라서 이 부분이 이 부분이죠. 2분의 1분에는 2로 봐도 되니까요. 2배의 C 마이너스 9.27이라고 하는 이 값이요. 이 네모값입니다. 네모값이 마이너스 2.12보다는 마이너스 2.12보다는 조금 오른쪽에서 읽기 시작하면 0.9830보다는 적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할 겁니다. 이렇게요. 아니면 이 부동호가 좀 해석하기 힘들면요. 딱 등호로 해석하세요. 딱 등호에서 나온 그 C값이 답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실질적으로 표현하면 2로 나오는 거예요. C-9.27 값이 마이너스 1.06이 되고요. 9.27 이항하게 되면 C값은 8.21이 되나요? C값은 8.21 이상이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에서 최소값 C라고 했으니까 딱 여기서 등호라고 읽으면 딱 C값이 8.21 나올 거예요. C값이 딱 8.21 나온다고 치면 최소값이라고 했으니까 8.1보다는 이상이겠지라는 부등호로 표현도 가능할 겁니다. 눈치껏이에요, 눈치껏. 아무튼 요 내용까지 해서 지금 Z군과 모집단이 되어 있을 때, 조사되어 있을 때 표본 집단들, 표본 평균이죠 사실은. 표본 평균들은 이러한 관계를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니까요. 여러분 좀 많이 문제 유형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샘플 가지고, 즉 표본 가지고요, 이 모집단을 예측하는 내용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추출 부분들을 연습을 미리 좀 많이 공부를 해 두셔야지만 추정 부분 어렵지 않을 거예요.